이거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혹시 그 농사 시즌에 약간 다른 일을 하다 오셨나요? 농사 시작한 지 4년 됐는데 네. 그 전에는 항해사 했었습니다. 항해사 하면은 배를 타셨나요? 네. 그러면은 배를 타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항해사 했었고요. 항해사. 네. 보통 이제 배 탔다 그러면은 사람들 네.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어선 탔었냐. 원양어선?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선, 네. 화물선이라고 하죠. 저도 순간 이제 원양어선을 타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시설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항해를 해서 이제 여러 나라 다니셨구나. 네, 항해사로 5년 정도 근무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지은 건 아닌데 배 내리고 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죠. 또 제가 또 장남이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이미 농촌에 일을 하고 계시고 농사를 지어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아버지도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건데 처음에 할 때는 아버지가 마을 법인을 운영하셨거든요. 네. 대단하신 아버님인데 회사를 운영하셨으네. 법인에서도 주작물이 딸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딸기로 하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농촌에 돈 벌려면 소를 키워야 된다. 네. 소가 미래에게 갑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한테 네. 한 소리 듣고 소를 키워라 했는데 뭐 당장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소를 키워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래서 전문 내가, 기술이 네, 하니까. 저도 딱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배워보겠다. 그래서 찾아본 게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네. 보통 농사 특화된 학교 같으면 전주에 한국농수산대학교 그쵸. 근본이죠. 네, 많이 가는데 길더라고요. 학기가 3년제라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한 26, 7살이었으니까 졸업하면 30. 네. 해야겠다 싶어서 2년제인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에서 축산과를 또 지원했어요. 축산 전공이셨구나. 네, 네. 원래 전공은 축산입니다. 근데 지금 딸기라고 있네. 거기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축산 2년간 잘 배우고 필요했는데 축사를 지어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자본금이 투입되죠. 그건 또 이제 후계농 자금 받았으니까. 네. 저는 또 대표님과는 또 네. 다르게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청창동인데 네. 이건 다른 거고요. 네. 저는 후계농업 경영인 매달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닌 한 방에 딱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만 해가지고 지원금은 나왔죠.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더 이상 허가가 안 난대요. 구미에는 축사 허가가. 참 애매하게 됐네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돈은 빨리 써야 되고. 그쵸. 네. 아버지가 딸기 하던가 하자 해서 이렇게 좋은 땅도 알아보고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딸기로 네. 허가가 만약에 났으면 그러면 그냥 소를 키우면서 네. 이제 딸기로. 그러면 혹시 딸기가 좀 잘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한우를 키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네. 4년째 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이 하우스 평생 갈까. 네, 또 요즘 또 이거 온난화라든지 이런 기후 기후가, 영향이 좀 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딸기도 그 수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작물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알아봐.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차피 2년 동안 배워 먹은 거 써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러면은 이게 시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포도나 복숭아는 기후 영향을 직격탄이에요. 네. 근데 시설을 네. 하면은 기후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그쵸. 아무래도 시설 하우스라도 항상 일정한 해가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요. 딸기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일조량이나 그런 습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우스를 둘러봐 줘야 돼요. 그렇군요. 나중에 딸기를 키우면 소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 키우는 건 자신 있으면 딸기로 자신 있죠.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그 대표님이 소 키우는 그날까지 네. 저희 농브로스가 열심히 이제 응원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럼 판매는 그럼 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직거래 위주로 많이 팔았거든요. 직거래 비중이 90%면 여러분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저희가 보통 하루에 수확하는 게 최소 50kg에서 많을 때는 한 100kg까지 따봤어요 하루에. 50kg, 100kg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땐 고민 많이 했죠. 어떻게 팔까. 네. 그렇죠. 이게 농산물은 짓는 것도 고민인데 파는 것도 정말 제일 고민이고 중요하죠.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처음 지을 때는 공판장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네. 팔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지인들한테 판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젊은 나이에 시작했으니까 SNS 한번 이용해보자. 그쵸. 이제 트렌드라고 있잖아요. 따라가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시작해가지고 계정 만들어서 홍보 계속 해가지고 2년, 3년
4년차 때는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제는. 예, 여러분 인스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 대표님 인스타 한번 놀러 가주시고요. 네. 물론 네. 지금은 이제 네. 좀 관리가 소홀하게 됐지만 네. 예. 그 초창기에는 이제 무조건 알려야 되는 네, 거잖아요. 알려야 돼요. 이게 노출만 한 게 인스타가 최고긴 해요. 저도 이제 개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연다고 해서 노출 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안 오죠. 네. 그럼 결국 이제 인스타로 가서 홍보를 해서 네. 이제 알리는 거죠. 네. 그러면 90%가 직거래면 택배로 되나요? 택배도 잡기 초기에만 이제 아. 한 겨울철에 어. 요즘같이 날씨가 금방 네. 더워지고 하면은 네. 애들이 금방 물러요 딸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11월, 1월 그때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직거래를 90%인데 그럼 택배 말고 그럼 어디에 그러면 비중이 크신 건가요? 직거래 다음으로 하는 게 일반 카페들 납품. 납품하시구나. 네. 딸기 디저트. 케이크 요즘 잘 나가겠습니다. 그쵸. 예, 겨울에는 3군데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럼 납품을 어떻게 알고 하신 건가요? 뭐 직접 발로 뛰셨나요? 결국 인스타죠. 그럼 인스타에 업체들이 연락이 와서 카페 일을 하는데 좀 보내줄 수 있냐 해서 네. 이제 뚫리는 거고. 역시 인스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 납품만 한 7군데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배달까지 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SNS를 관리 소홀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더 이상 늘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몇 군데 좀 정리를 하고 지금은 두세 군데로 직거래 비율을 높이자 해서 솔직히 진짜 아파트 같은데 잘 들고 나갔거든요. 차 끌고 시식회 하면서 네.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사드셔 오시라. 오프라인 쪽으로도 많이 진짜 발품 많이 팔려 생겼어요. 진짜 이 대표님이 오프라인 나가서 팔면은 이게 잘 생기셔가지고 잘 팔리겠어요. 어머님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게 또 비결이지 않았나. 딸기도 저는 맛에는 자부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되게 건실한 멋진 청년이네요. 오늘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여러분. 근데 택배를 저도 딸기를 택배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좀 살짝 물려서 먹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택배 보내 좀 딸기가 어렵죠. 보통 다른 농가도 그렇겠지만 난자라고 네. 계란판처럼 생긴 거기다가 하나하나 담아서 나가거든요. 저희가 일반 직거래할 때는 그냥 수북히 담아서 나가는데 그 사이즈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농산품은 네.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긴 게 다 다른데 다르고. 난자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맞춰야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길쭉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눌린다든가 그런 네.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택배 거래는 멀리 비중을 하고 줄이고. 줄이고. 네. 네. 농산품은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수확만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니라 크기에 맞게끔 네. 선별하고 또 포장을 해서 또 택배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죠? 요즘은 또 고령화도 많이 됐고 그쵸. 네.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손이 많이 드는 거는 좀 후순위로 빠지고 빨리 할 수 수 있는 있는 효율적으로. 것으로 이제 네.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역시 이게 대표님이 이제 4년 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이제서야. 좀 잡힌 것 같긴 하네요. 이제서야 좀 네.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직거래를 그럼 주고 나서 그 체험도 이제 하신다 들었는데 네. 그러면 그 체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